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 오늘은 면접을 여러분들이 잘 본 것 같은데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질문,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혹은 그 질문이 나왔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답을 하지 못한 경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망쳤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부분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너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틀리면 틀린 대로, 그리고 그것이 망쳤으면 어때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빨리 만회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면접장 안에서 좀 자신감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될 거고, 급기야는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 뒤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이 안 날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 같이 10명이서 들어간다든가 5명이서 들어갔을 때 내가 봐도 잘생겼어, 내가 봐도 이 사람 스펙이 좋아, 이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내 자체가 한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그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옛날에 학창시절 때, 저는 아무래도 아나운서 직군이다 보니까 외모가 저보다 좀 출중한 사람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긴 했지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도 약간 그렇게 해서 말리곤 했었는데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와 여러분들의 스펙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잣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면접관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멸을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잘했어요. 분명히 잘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근데 떨어졌어. 이것은 본인 생각입니다. 이거 역시 면접관이 보는 거거든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고, 면접관이, 회사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면접관들이 뭔가 이렇게 웃어주고 화답을 해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해주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떨어졌고 불합격이 됐으니까 우리의 고객이고 서비스의 마인드에 입각해서 우리는 당신을 손님으로 대접한다, 이렇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희희낙낙거리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어떠한 본인의 이야기, 즉 스토리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얘기만, 마치 개그맨들처럼 웃길 수 있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 가벼움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합격을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야 될 말이라든지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과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위트 있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이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스스로만 만족하는, 나만 만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데, 아마 떨어지신 분들 중에 좀 어느 정도의 숫자들은 이런 얘기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면접은 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면접관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가 지원을 했을 때 상대 인원들이 누가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리고 아무리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으로 그 지원자에게 조금 더 궁금하거나 혹은 압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더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것이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건 어떠세요? 우리가 그냥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짜장면 먹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요리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의견을 물어봤고 예의 있게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내가 답을 할 수 있겠죠.
면접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조금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 내뱉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적는데 보통 이걸로 해서 안 됐다고 하시면은 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검증할 시간을 면접관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면접관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시간을 좀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난감한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내 스스로 자멸하거나 내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어려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이요. 그 자리에서 약간 절실함, 절박함, 그리고 이 사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면접관들은 그래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있는 지원자라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결실과 결말을 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비록 내 스스로는 만족을 못할지언정 타인에게는 그 절박한 마음이라든지 압도될 만한 그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의 힘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면접 다가왔을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자멸하지 말고 나 혼자만 잘했다가 아니고 상대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것 외에 그 안에 어떤 메시지나 어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말, 그리고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 이것들을 넣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방치만 만져도 돼요. 성공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실패하면 실패한 만큼, 그리고 그것은 그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